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며칠 됐습니다만은 지난번 시간에 의해서 성명학 불용 한자에 대해서 가나다 순으로 10개 한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학 불용 한자 가나다 순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가나다 순. 말씀드릴 게 한 10개 한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불용 한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좀 쭉 제가 설명을 틈나는 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가끔 이렇게 만듭니다만은 장명과 관련해서 그 영상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 유튜버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제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카페를 알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어떤 아이템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검색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명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장명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네이버의 우당장명원 카페는 횟수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카페예요. 그 카페에서는 무료로 이름 부르라고, 그리고 제왕절개 출산 대기를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장명, 계명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데이터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기도 합니다만은 성명학에서 불용한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번 불용한자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한 9개 글자를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10개 한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름을 잘 지어놓고도 그 이름 한자 내에서 성씨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에서 그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되는 한자들을 사용했을 때 상당히 세련된 이름이고 사주에 맞고 음양도 맞고 수리도 다 맞고 뭐 심지어 사주에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불용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나쁜 이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 좋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혹시 제 이름에 또는 제 가족 이름에 또 주변 사람들 이름에 불용한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불용한자 있다면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나다 순으로 첫 번째 1번 경자입니다. 경자. 이 경자는 천간 경자라고 그래요. 이런 거 있죠. 가벌병정 무기 이렇게 쭉 나가는 천간에 있는 경자, 별 경자입니다. 별, 하늘에 뜬 별. 이 경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되게 육친이 묻어가다, 이런 육친이 묻어가다, 덕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육친이 묻어가면서 인덕이 없다. 인덕. 중요하죠. 인덕이. 사람은 인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글자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 형제 덕이 없고, 또 뭡니까, 결혼하면 부부운이 좋아야 되는데 부부운이 상당히 불길하다. 그리고 또 심지어 자녀운까지도 약하다. 자녀운. 또 건강적으로는 수술을 간혹 하게 됨으로써 건강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한자다. 그래서 경자를 쓰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 이 경자가 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다 맞아도 불리한 한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같은 경자입니다만 한글 발음 경자예요. 요거요. 벼슬경자입니다. 벼슬경자요. 벼슬경. 벼슬경자를 이름에 쓰신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 경자를 쓰시면은
애정의 번뇌가 많다. 애정. 사랑의 자, 뜻정자에서 애정의 번뇌가 많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과부, 혼자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독한 한자다. 그리고 남자는 또 괜찮습니다. 벼슬이 경자를 쓰면 남자는 괜찮다. 남자는 두 번째 경자를 여자를 쓰면 매우 흉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경자입니다. 이제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사경자예요. 경사경자. 경사스럽다 하는 경사경자. 이 경자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좀 허영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다른 그 경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통 그 배우자하고 이별하는 수가 많고 또 심지어 사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불용 한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요. 그래서 사별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고독한 한자이다. 역시 경사경자도 고독한 한자이다.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사경자도 쓰면 안 됩니다. 경자는 벌써 하나, 둘, 셋, 이게 세 개의 불용 한자가 있습니다. 경자에 한글로 경자 한자는 다 다르죠. 세 개의 불용 한자가 있다.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계자입니다. 계절 계자예요. 계절할 때 계. 계절할 때 한자가 이시성에다가 여기 삐침만 하나 있죠. 그래서 계절 계자라고 해요. 끝계라고 해요. 끝계. 그래서 장남이나 장녀가 사용하면 대단히 흉합니다. 장남, 장녀. 이 글자는 장남이나 장녀가 사용하면 흉한 글자이다. 이 계자는 별로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장남이나 장녀가 쓰면 안 된다. 단 막내가 사용하는 한자이다. 막내 전용 한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용 한자를 제가 설명하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 한자라고 해서 무작정 그냥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과연 제 이름에 불용 한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막연히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저 우당장명원 카페 오시면 이제 카페는 어떻게 오시느냐, 네이버 검색창에서 우당장명원 카페 또는 우당장명연구원 카페 이렇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름 풀이 그 게시판이 있어요. 무료로 해드려요. 무료로 무료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셔서 과연 내 이름의 불용 한자는 사용해도 되는지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제가 판단해 드립니다. 그래서 카페 오셔서 꼭 그 판단을 받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이 계자가 있어요. 계자. 이 계자. 이게 또 천간에 있는 계자라고 해요. 천간 계자. 그러니까 갑을병자일 때 맨 끝에 있는 계자예요. 천간 계자. 올해 계묘년인데 그 이 계자예요. 말하자면 계묘년에 소위 말하는 다른 뜻으로 말하면 비가 오는 그 물 계자이죠. 그래서 천간 계자라고 하는 이 한자로 쓰시는 분들도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러나 쓰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계자는 특히 이제 사주에 맞지 않으면 재물이 흩어져요. 재물이 깨진다, 파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별, 단명한 한자, 이별과 그리고 단명하는 한자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이 삶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단명한 한자를 쓰고 있다. 단명하는. 그러면 너무나 꺼림칙하죠. 그래서 이런 계자를 쓰시는 분들은 빨리 다른 한자를 바꾸시려면 이제 이름 역시 풀이를 해보고 과연 꼭 개명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받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떤 글자냐? 이 계자입니다. 이 계자. 지금 제가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계자가 이게 또 세 개나 나죠. 이 계자는 개수나무 계자, 개수나무. 제가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고, 개수나무 계자인데, 이 계자는 많은 여자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자는요. 계자는 많은 여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자를 쓰신 분들은 역시 부부운이 매우 불길해요. 부부운이. 그리고 역시 부부운이 불길하다는 것은 고독하게 된다. 이런 한자예요, 이제.
그래서 여성에는 그래서 이런 한자를 쓰신 분들이 과부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부수.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화류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 개수남 개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뭐 한자 뜻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 한자를 쓰셨을 때, 이름에 쓰셨을 때 그런 통계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말씀드립니다. 7번째요. 7번째는 아마 이건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게 닭개자예요. 닭개자. 닭. 닭개자. 닭개자를 쓰는데 이런 개자는 아마 이름에 쓰시는 분들 없는데 그래도 있다면은 이 개자는 제가 불용한자 중에서 짐승이나 식물을 뜻하는 글자는 배제하라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닭개자는 동물에 해당되는 한자이기 때문에 절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자를 쓰시는 분들 거의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있다면 그렇다 이게요. 그 다음에 8번째는 곤자입니다. 이거 땅곤자예요. 곤자. 여자를 표현할 때 곤명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땅곤자를 이름에 쓰시는 경우에 곤자, 이 글자는 남자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남자들이 의외로요. 그런데 이 글자를 쓰시면 실패와 좌절수가 많은 한자예요. 이게요. 그러나 이제 특히 장남이나 장녀 사용 불가요. 사용 불가다. 곤자는 장남이나 장녀는 사용 불가다. 밑에 분은 쓰셔도 이제 되는데 그것도 판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곤자는 이것도 불용 한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곤자. 그 다음에 9번째 말씀드립니다. 9번째는 이제 관자예요. 관자. 좀 한자가 좀 나뉘어야겠습니다만 이게 너그럽다 할 때 너그러울 관자예요. 너그러울 관자. 한자 뜻이 매우 좋죠. 너그러울 관자. 그런데 이 한자도 역시 쓰시는 분들이 그 통계가 고독을 암시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고독과는 항시가 부분과 일치가 돼 있어요. 부분. 그래서 이 관자를 쓰시는 분들은 부분이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고독하게 된다. 이 관자를 쓰시면 그렇다 이게요. 관자를 쓰시면 9번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10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 이제 광자입니다. 빛광자예요. 빛광자. 전라남도 광주할 때 빛광자. 이 광자는 남자 이름에 많이 쓰십니다. 물론 여자 이름도 간혹 쓰시는 분들 계세요. 빛광자는. 근데 원래 뜻과는 정반대로 이름에 쓰시면은 어두운 그 심성과 성격이 횡포해진다. 성격이 매우 나빠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빛광자를 쓰신 분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대단히 불리하고 또 단명하거나 또 이제 불구가 되는 수도 있다. 불구. 건강적으로 나쁘고 건강적으로 나쁘다 이게요. 나쁘다. 그래서 빛광자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된다. 빛광자는 남자나 여자나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됐으면 이러면 절대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불용한자란 여러 가지 그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자의가 너무 원대하거나 뜻이 너무 거창하다거나 짐승 식물을 뜻하는 한자라거나 너무나 나쁜 한자도 있어요. 나쁜 한자 뜻. 그런 건 아예 배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신세계의 어떤 높은 경지를 의미하는 한자, 그리고 아예 또 불길한 뜻이 있는 한자가 있어요. 불길한 뜻.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그 기생이나 천민들이 가지고 썼던 이름으로 쓰는 한자,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끝을 의미하는 한자, 뭐 서로 나눠지는 분리를 뜻하는 한자. 그 다음에 의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용한자에서 말씀드릴 것이 뜻이 상당히 좋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좋지 않게 된다는 한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글자들은 전부 배제해야 됩니다.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과 관계되는 한자는 될 수 없으면 쓰지 않아야 된다. 자연관계, 숫자라든지 이런 거 자연, 물 숫자죠. 물 숫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우자 이런 거 전부 쓰지 않아도 한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나다 순에 의해서 기역부터 시작하죠. 가나다 순이니까. 그래가지고
10개 한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이름이나 또 우리 가족의 이름, 또 주변의 이름에 이런 한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있다면은 무조건 낙담하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오셔서, 카페 오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우당장명원 카페를 검색하셔서 오셔서 한번 과연 써도 되는지 확실한 그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